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함께 배운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벡터와 그죠? 그다음에 뭐 행렬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이제 행렬 곱을 어떻게 구하는지, 뭐 역행렬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봤었고, 뭐 그다음에 스칼라, 벡터, 행렬, 뭐 텐서 그런 것들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뭐 엄청 구체적인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떠한 개념인지 좀 여러분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과 그다음에 통계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뭐 선형 회귀 분석,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죠? 그다음에 다이브 베이직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회귀 분석 리그레션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형 대수로 조금 더 자세하게 후반부에는 넘어갈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저희가 중간고사 때부터, 중간고사 이후부터 이제 배운 내용과 그 다음에 로지스틱쇼 거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클래시파이어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회귀 분석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을 할 건데 그 전에 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좀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쉽고 재미있게 좀 핵심만 같이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좀 특별한 주제를 오늘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건지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러한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분야로 진로를 정하실 때 또 공부 방향을 정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뭐 인공지능 수학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일반적인 좀 내용을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래서 우리가 좀 수학을 더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뭐 목적은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렇고 정말로 이러한 머신러닝과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범용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파고라는 이제 이름으로 더 익숙한 딥마인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딥마인드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딥마인드 팀의 가장 장기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능을 만드는 것, 즉 이제 AGI를 이제 만드는 것이라고 장기적인 목표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딥마인드가 가장 유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궁극적인 연구를 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죠. 즉 이제 뭐 딥마인드라고 항상 맞는 방향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이제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AGI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이제 어떠한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까,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라지 스케일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런 이제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 우리가 뭐 인공신경망이나 이제 그런 건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선형 회귀 분석을 결국 진행을 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결국엔 이제 주어진 인풋에 결국 W라는 파라미터 또는 이제 베타라는 파라미터를 곱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를 뭐 시그모이드를 함수로 하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베타가 결국 이제 학습의 대상이 되는 거였죠.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그게 이제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은 막 크진 않았어요. 네, 크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배운 거는 진짜 베타 하나였고, 베타 하나도 사실은 이제 뭐 파라미터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베타 안에서 이제 뭐 베타 제로, 그죠? 우리가 단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베타 제로와 베타 원 파라미터가 이제 두 개만 있었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돼야 되는 이제 파라미터 두 개였는데, 지금 이제 요새 나오고 있는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들은 파라미터가 이제 뭐 거의 이제 조 단위로 사실 넘어가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 단위로 결국엔 계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또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파라미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좋은 성능을 내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 많은 자원을, 엄청 많은 컴퓨터를 써서 어, 1년 걸려서 학습하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얘를 어떻게 하면 이제 뭐 한 달로 줄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멀티모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범용적인 예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음성 데이터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미지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텍스트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다양하죠. 또 이것만 있겠습니까? 뭐 그래프도 있겠죠.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즉,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각각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장 비디오만 생각해도 음성,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의 자막까지 생각하면 텍스트까지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가 여기 나와 있는 멀티모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릴라이어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쓸 수 있을까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쓰이고 있어요. 당장 이제 이 수업을 듣는 고학년 학생들은 뭐 AI 면접관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채용 시장에서도 AI를 활용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사람마다 이제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굳이 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질러닝 알고리즘이 일단 지금 우리가 쓰이고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믿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또 한 가지 가장 또 좋은 연구 주제가, 그리고 AGI를 위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I를 각종 여러 분야에 응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강학습이라는 분야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인공지능을 만약에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면 뭔가 좀 이런 주제들이 더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 주제들을 좀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각각의 주제들은 이제 아무래도 다음번에 이제 다른 수업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우리가 믿고 쓸 수 있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uncertainty라는 분야입니다. 즉, 그리고 uncertainty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 결국엔 의사결정을 내릴 텐데,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확신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를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일반화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out of distribution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데이터들이 여기 있고, 그죠? 우리가 학습하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럼 얘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in distribu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쓰는 데이터인 거고요.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제 우리가 학습했던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이제 저는 이제 시험에 우리가 배운 것만 얘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안 배운 것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응용을 해서 우리가 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얘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오브 우리가 갖고 있는 디스트리뷰션과는 다르니까 그 외의 디스트리뷰션이니까 out of distribution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잘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만들자가 OOD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제입니다. 그게 또 왜 중요한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